우리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RBCTV 생방송은 김학환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거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필을 요청받는 경우가 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사실 이제 검토를 해주고 이제 계약서 작성을 이제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이거는 전제가 되는 게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을 이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대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제 거래 당사자가 이제 직거래할 때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계약을 할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굳이 공인중개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대필을 이제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 당사자가 이제 직거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사자 사이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쓰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직거래 시 어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 진행 시 뭐냐면 금융권 등에서 그 거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대필의 그 허용 여부가 어디까지죠? 우선 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특별히 뭐냐면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개는 전속 업무로 되어져 있지만 중개 이외의 업무도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필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중개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대필이라는 업무 자체가 뭐냐면은 뭐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업무인 한은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용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필 자체는 뭐냐면 금지되고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게 행정사법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조금 검토의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제 부연해가지고 뭐냐면은 개인 간에서 각종 계약이나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서류라든지 그 밖에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이런 거를 작성하는 것을 바로 업무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행정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의 그 대필, 특히 또 권리금 거래를 하고 권리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그런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바로 그 행안부까지도 행안부가 이제 이쪽 소관부서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여기까지 질의해신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어요. 넣고 있는데 아직 신통한 답변을 얻진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디 쪽에 더 강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뭐냐면은 이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미 대필이라든가 계약서 작성하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사법에 바로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건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국토교통부와 이건 협의를 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직답을 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상은 대피를 이렇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는 업무라고 봐야 되고 또 실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대피를 하면서 대개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들이 보통 사용하는 협회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란이 있습니다. 날인란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서명 날인을 안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쌍방합의라고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대필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명판을 찍어놓은 계약서를 이렇게 에다가 쌍방합의라고 해서 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명판을 찍은 계약서를 줄 때는 쌍방합의라고 비록 기재를 해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뉘앙스 차이가 사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대피를 하면서 무료 대필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정의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정의 보수를 받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거나 공인중개사법령에 위반된 이런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피를 했을 경우요. 대피를 하고 난 그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제 그 대필은 이제 중개를 한 것은 아니죠. 네. 당사자가 이제 합의한 내용을 아까 같이 거래 당사자 편의를 위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원래 중개를 안 했을 때는 계약서를 공인중개사는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대필도 따지고 보면은 당사자가 비록 합의한 내용을 대신 써주는 거이긴 하지만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줬을 때는 우리가 중개-의뢰 관계에 있을 때는 중개-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 관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급심 그 판례를 보면은요,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0 가단 38693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와서 이제 대피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담보로 제공돼 가지고 대출을 받고 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였었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뭐냐면은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결과적으로 근소하지만 15% 정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이런 그 결론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 그런 사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소 친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에 대한 대피를 하면서 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할 때에도 꼭 그 거래 당사자가 진정한 거래 당사자인지 그리고 정말 그들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서 대필 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필은 본래 중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중개 보수를 따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별다른 책임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점만큼은 주의해야 될 일반적인 주의문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참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이렇게 그 막무가내식으로 인맥으로 안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권리나 어떤 그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1분만 쉬었다가 다시 마지막 시간 가겠습니다.